이상득 전 의원이 원래 10시에 검찰에 나오기로 했는데 한 20분 정도 늦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으셨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사퇴 압박 무화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하셨습니까?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을 해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쓰러진 한이 있어도 무조건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결국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들이 반드시 26일에는 출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정말 건강이 안 좋으면 검찰 출석하기 힘든데 마치 짜 맞췄다는 듯 1차 출석 요구를 거절하고 응급실을 갔다가 26일에 나온다는 것은 뭔가 증거를 맞추거나 어떤 검찰의 신문에 맞춰서 대변할 논리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예. 결국 시간 끌기용으로 이 고령과 건강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했던 점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득 전 의원은 벌써 이제 검찰에 3번째 불려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 나오는 모습, 저희가 혹시나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게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오늘 퇴원하는 모습인데, 휠체어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사에 출석하겠구나.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과거에도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에 나올 때면 멀쩡하다가도 꼭 저렇게 휠체어나 또 병실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주로 재벌 2세, 재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동정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직접 검찰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호의적으로 안 보고 더 따가운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사실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포스코 뇌물 사건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고령이고 아프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만 안 한 거죠? 그렇죠. 사실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가 된 상태로 대법원에 가 있는데 원래라면 구속된 상태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역시 고령이고 관상동맥 협착증 등 다양한 병환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같은 이유로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벌써 3번째 지금 검찰의 부름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축은행 사건으로는 이미 1년 2개월 실형을 살기도 했어서요. 전직 대통령의 형이자 이 상황으로 불렸던 정말 실세 정치인의 이런 몰락하는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국정원 특활비 도 있지만 또 다스는 누구 거냐 이 문제도 있죠.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들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년 2월에 그때 MB가 네네네. 같이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정말 이시영 씨가 실세로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녹취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녹취를 보면 지금 이동영 이 부사장의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녹취록에 의하면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도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상은 회장의 의견이 그렇게 필요 없는 강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것을 이동영 씨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요. 시영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맘대로 하고 있잖아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면 MB가 실소유주의라는 의혹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실소유주인 MB를 믿고 MB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마치 회사가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회사에서 정권을 휘둘렀다. 이것을 이동영 전 부사장이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형, 그 다음에 조카, 그리고, 부인도 이제 곧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계도로 보면, 정말 MB 한 명 남았다는 정도로,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처남댁이죠? 고 김대정 씨의 부인인 처남댁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심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국민적 의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면밀히 파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청계재단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지금 그동안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던 지하 2층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지하 2층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검찰이 최초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지만요. 이 다스가 BBK 김경준 씨에게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의 힘을 이용해서 압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령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와대의 힘을 이용해서 이 개인 기업들의 채무나 어떤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압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정현 선수가 결승 티켓을 놓고 오늘 오후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와 4강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고 합니다. 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외신들이 정현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코비치 등 우승 후보들을 잇따라 제압하면서 태풍으로 떠오른 정현 선수를 두고 슈퍼맨, 자이언트 킬러 등 여러 수식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정현을 슈퍼맨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슈퍼맨처럼 안경을 쓰지만 코트에 들어가면 슈퍼맨처럼 플레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현은 오늘 오후 5시 반 현재 세계 랭킹 2위인 페데러와 4강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정현이 페데러와 조코비치 등이 떠난 후 생길 카리스마 공백을 메울 선수라고 벌써부터 극찬했습니다. 네, 정현의 가족들에게도 지금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정현의 어머니 김영미 씨가 8강전 경기가 끝난 후 관중석에서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는 모습을 포착한 건데요. 김영미 씨는 이에 대해서 이 관중들의 성원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김영미 씨는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이 정현 선수의 근육을 틈틈이 풀어준 것은 물론 식단까지 챙기면서 그야말로 체력을 관리해 왔는데요. 정현 선수는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현 선수의 활약으로 도박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도박사들은 그동안의 객관적인 전력에 기반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국 최대 도박 사이트는 정현과 페데러의 승리 배당률을 정현은 5.5배, 페데러는 1.14배로 책정했습니다. 이 승률이 그만큼 이 배당률이 높을수록 승률이 적다는 것이어서 정현보다는 페데러가 한 5배 정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정현의 활약으로 그동안 도박사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었죠. 이 조코비치와 맞붙었을 때 정현의 배당률은 조코비치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이 과연 정현과 페데러의 경기가 도박사들의 예측과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신화가 쓰여질지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정 그 피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 32분에 불이 났었고요. 현재로서는 사망이 33명, 경상자가 52명, 중상이 10명, 그래서 총 부상자가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95명입니다. 100명이 입원했다고 하니까 거의 다 지금 사상자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병원 측의 초동 대처도 나중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하면 100명의 환자들 중에서 지금 이 사상자가 90명이 넘는다는 것은요. 소방서에서 이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 간호사와 의사들이 피난을 하고 대피를 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때 장성군 요양병원 때도 불이 난 2층에 환자가 34명이 있었는데 간호조무사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 병원에서도 사람들을 잘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네.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화재 관련해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화재와 관련해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밀양 세령병원 화재 사망자는 33명이고요. 부상자가 62명. 그래서 점점 더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발빠르게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게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2008년 3월 5일 날 병원 허가가 났으니까 이게 이때 새로 지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허가만 이때 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된 병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10년 정도 된 병원인데요. 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일반 환자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 병상이 약 98병상 정도 그리고 일반 병상이 95병상 정도 갖춰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전남의 노인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간호조무사가 1명밖에 없었고요. 이곳은 지금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이 약 35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상시로 이런 아침 시간까지도 근무를 할지는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초동 대처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재 대피로에도 침대를 놓는 등 그래서 비상시에 이 대피가 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뭐 이 병원이 그렇다고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는 이 대피해야 되는 복도급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더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고가 터진 뒤에 보좌관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관이 헬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요양병원 전국의 병원들의 실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지금 잔불 정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사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들어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앞서 이 전 의원이 병실에서 나와서 경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저희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이상득 전 의원이 결국 병원에서 나와서 방금 전 검찰에 출석했군요.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구급차를 타고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청사로 들어선 이 전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나왔는데요.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채 휠체어를 탄 모습이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 전 의원의 조사 태도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전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 때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과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밀양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남 밀양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일단 상황이 어떤지 소방서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07시 35분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소방력에 의해서 저지를 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저희 소방력에 의해서 저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인명 피해가 어쨌든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소가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인명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가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언론에 공식 확인된 인명 피해 이외에도 중상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 본동인 병원과 이제 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거의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94명의 환자들은 우선은 무사히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나 본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이제 요양병원 환자들이 아니라 해도 어쨌든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 화재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9개 병원에 나눠져서 치료를 받고 또 사망자가 후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그 화재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층에서 불이 시작되다 보니까 1층으로 이제 많이들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 희생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 사실 저희가 이 속보를 전달받았을 때만 해도 3명, 4명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19명까지 늘었다고 그러고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더 많은 희생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가 190명이니까요. 병원에 있는 분들이 다 대피하셨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저렇게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고요.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습니다만 저렇게 연기가 유독가스가 많이 새어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상자 중에서 혹시라도 또 그 더 큰 인명 피해로 번지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한 물질들이 또 특히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유독가스가 더 독해졌을 가능성도 있고, 이 요양병원 94명의 환자들이 대피했다고 치면 본동에 입원해 있는 100명의 환자들 가운데 비율로 따지면 지금 벌써 20% 가까운 환자들이 인명 피해를 입은 그렇죠. 셈이고, 이게 언론 보도처럼 더 늘어나게 된다면 30%, 40%의 환자들이 인명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인데요. 지금 최민우 밀양 소방서장 브리핑을 보면 1층의 불이 2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진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천 화재에도 사다리차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화면으로 보면 사다리차가 몇 대 제대로 창문에 연결 안 돼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방당국의 대처가 확실해졌는지, 그리고 9시 50분에 이 최민우 밀양 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소방당국에서 큰 불이 잡혔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검은 연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다리로 피신해 나오는데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막 엄청나게 뿜어져 나옵니다. 과연 이 9시 50분에 큰 불이 잡혔다, 그리고 소방당국에서 1층에 화재를 잘 진압했다는 식으로 브리핑을 한 게 적절한 태도였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이 2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기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조금 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걱정도 해보는데요. 일단 지금 청와대도 위기관리센터를 발동해가지고 긴급 대처에 나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7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전 9시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이 현장으로 급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이제 대응을 시작했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제천 화재도 있었고, 뭐 그 이전에 이 어선 전복 사고도 있었고, 이때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대응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좀 늦은 조치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요양병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주기적으로 문제점이 자꾸 제기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들의 안전 법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여러 화재가 있었으면 미리 전수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위기 관리하고 헬기 타고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이제 환자복을 입은 환자 같거든요. 이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연기가 가득 차고 연기를 마셨기 때문에 그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1층에서 현재로서는 응급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아무래도 유독 물질이 많을 테니까 화재의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인명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빨리 구조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소방차 들어가는 말씀하셨지만 소방차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았어요. 혹시 저기서도 제천 화재 때처럼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소방당국이 진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다리 차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종로 화재가 얼마 전에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종로 여간 화재에서도 이 진로가 좁아서 맞아요. 소방차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게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소방당국에서 미리 소형 소방차를 왜 마련하지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당국의 대처가 항상 한 발 늦은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게 6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급실이라고 저 빨간색으로 써있는 그 저 통로로 환자들이 좀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1층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2층 이제 사다리 차를 놓고 이제 위에서 대피하다 보니까 몸이 거동이 불편한 많은 분들이 대피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잠정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사망자가 33명이라고요? 아, 예. 사망자가 아까 19명에서 33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화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보다는요.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에 돌아가시는 사망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이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기 환자가 19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와 간호사,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 35명으로 지금 35명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아무래도 대피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저렇게 바깥으로 갑자기 나오게 되면 다른 또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서 구조 작업이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더 이상의 사망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소방 관계자의 말도 나오지만 거동 불편한 환자들이 주로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제 화재 사건에서는 이제 연기를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게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금 이송 중에 환자들이 다수 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 불길은 1층에서 잡았지만 그 유독가스가 번지는 것들을 막지 못한 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가스가 덮쳐올 때 제대로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검은 연기들을 그대로 다 마셨기 때문에 화재의 피해는 입지 않았더라도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추정치 속보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망자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소방당국이 얼른 화재를 진압을 하고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가 또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드릴 텐데 점점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는 소식.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다 하더라도 뭐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인명 구조가 먼저라는 사실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재는 거의 진압됐고요. 잔불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서 남아있는 이제 사람들, 환자들을 빨리 구출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노인 요양병원 화재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2014년에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014년에 이제 전남 장성군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이후 이제 서울시에서 시내 요양시설을 점검했는데 12곳에서 위법사항 55건이 적발됐다고 하고요. 그래요? 지금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난 통로에 있는 문은 불이 나거나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환자들이 쉽게 피난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조사가 시행되는 그 일자에만 임시적으로 이것을 고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서 더 큰 사고로 번졌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미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치는 선제적인 조사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간 잠정 그 피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 32분에 불이 났었고요. 현재로서는 사망이 33명, 경상자가 52명, 중상이 10명, 그래서 총 부상자가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95명입니다. 100명이 입원했다고 하니까 거의 다 지금 사상자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병원 측의 초동 대처도 나중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하면
100명의 환자들 중에서 지금 이 사상자가 90명이 넘는다는 것은요. 소방서에서 이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 간호사와 의사들이 피난을 하고 대피를 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예.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때 장성군 요양병원 때도 불이 난 2층에 환자가 34명이 있었는데 간호조무사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 병원에서도 사람들을 잘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화재 관련해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화재와 관련해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33명이고요. 부상자가 62명. 그래서 점점 더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발빠르게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게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2008년 3월 5일 날 병원 허가가 났으니까 이게 이때 새로 지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허가만 이때 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된 병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10년 정도 된 병원인데요. 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일반 환자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요양 병상이 약 98병상 정도 그리고 일반 병상이 95병상 정도 갖춰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지금 이 전남의 노인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간호조무사가 1명밖에 없었고요. 예, 예. 이곳은 지금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이 약 35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이 상시로 이런 아침 시간까지도 근무를 할지는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직원들의 초동 대처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재 대피로에도 침대를 놓는 등 그래서 비상시에 이 대피가 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뭐 이 병원이 그렇다고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는 이 대피해야 되는 복도급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더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는데 예, 예. 계속해서 지금 사고가 터진 뒤에 보좌관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관이 헬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요양병원 전국의 병원들의 실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현재 지금 잔불 정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사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